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것과 나르시시즘, 이 둘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가 주는 강렬하고 부정적인 느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다른 표현들을 찾아 헤매곤 하죠. 까다로운 사람, 독선적인 사람, 변덕스러운 사람, 혼란스러운 사람, 눈치 없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런 수많은 꼬리표들을 붙여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정말로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야말로 그 사람의 모든 복잡하고 날카로운 면들을 가장 정확하게 담아내는 표현일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기적이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넘어선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문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서적 미성숙이라는 개념은 어떨까요? 이 말을 사용하면 나르시시즘이라는 무거운 주제가 조금은 더 부드럽고 이해하기 쉽게 느껴질까요? 마치 용서할 수 있는 작은 결함처럼 보이게 만들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의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누군가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비난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하기 위한 건강하고 전략적인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성향을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디까지 마음을 열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공감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제 주변에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너무나 상냥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성향을 알기에 그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지 않으려 의식적으로 조심합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제가 너무 기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속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의 삶에 적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한 정서적 안정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들과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이해 없이 그들을 너무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정서적 미성숙과 나르시시즘, 이 둘은 정말 다른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나르시시즘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 정서적 미성숙이라는 가벼운 용어 뒤에 숨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은 가벼운 수준에서부터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하나의 스펙트럼 위에 존재합니다. 스펙트럼의 가장 극단적인 끝에는 악성 나르시시즘이나 사이코패스와 같이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위험한 성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가벼운 쪽 끝에는 피상적이고 자기 인식이 부족하며 이기적인, 바로 우리가 흔히 정서적으로 미성숙하다고 부르는 행동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정서적 미성숙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은 나르시시즘 스펙트럼의 가벼운 형태를 지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서적 미성숙이 나르시시즘인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 미성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즘처럼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상 대화에서 더 폭넓게 사용되죠. 여기에는 청소년기의 미숙함, 유아적인 떼쓰기, 고등학생 수준의 뒷담화나 편가르기 같은 행동들이 포함됩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인내심이 부족하고 충동적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며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정서적 미성숙 그 자체에는 계산된 잔인함이나 교묘한 조종이 없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스라이팅조차도 상대방의 정신을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목적보다는 곤란한 상황을 어설프게 모면하려는 유치한 수단에 가깝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라거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와 같은 말들은 정교한 심리전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의 서툰 변명과 비슷합니다. 그들의 착취적인 행동 역시 교묘하지 않습니다. 콘서트 티켓을 얻거나 당신 집 수영장을 이용하고 싶어서 갑자기 친절하게 구는 것처럼 그 목적이 뻔히 보입니다. 감정적인 협박을 통해 상대를 철저히 이용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수준과는 거리가 멉니다. 배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배신은 충동적이고 유치하며 인생은 한 번뿐이야라는 식의 철없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의 배신은 훨씬 더 치밀하고 장기적이며 발각되었을 때조차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당신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둘 다 명백한 배신이지만 그 안에 담긴 악의의 깊이와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과의 관계는 괜찮은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가 정서적으로 미성숙하다면 당신은 자녀가 아닌 친구나 심지어 부모의 역할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부모화된 자녀라고 부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나이에 어른의 책임을 떠맡게 되는 것이죠. 8살짜리 아이가 5살 동생의 도시락을 챙기고 자기 학교 서류를 직접 작성하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는 마치 전쟁 후 가난했던 시절 혹은 IMF 외환위기 때 많은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빨리 철들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와도 겹쳐 보입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는 자녀의 힘든 상황에 공감하기는커녕 자신의 힘든 하루를 늘어놓으며 자녀와 경쟁하려 듭니다. 내가 힘든 게 뭐 있어? 내 하루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아? 와 같은 말을 서슴지 않죠. 그들은 자녀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자신과 시간을 보내주길 바랍니다. 마치 자신이 자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듯이요. 자녀가 이를 거부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의 친구들에게 부적절한 농담을 던지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 옷차림으로 자녀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건강한 경계선이 무너지고 그들은 당신과 동등한 경쟁 상대가 되려고 합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가 때로는 재미있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놀아주기도 하죠. 하지만 정작 자녀에게 필요한 규칙과 한계를 설정해주고 안정적인 보살핌을 제공하는 진짜 어른의 역할은 해내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자녀는 재미있는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어른스러운 보호자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감과 버려진 느낌을 동시에 경험하는 혼란스러운 트라우마 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의 경험과는 또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자녀는 끊임없는 규칙, 기대, 무시, 분노, 두려움, 경쟁심, 그리고 경계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가족의 규칙을 어기는 배신 행위처럼 여겨집니다. 정서적 미성숙은 연인 관계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천진난만하고 즉흥적인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고 공과금을 관리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아이를 키우는 등 현실적인 어른의 삶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악몽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게임에 몰두하고 충동적으로 돈을 쓰며 21살처럼 아무 걱정 없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파트너는 자연스럽게 잔소리하는 엄마나 아빠, 분위기를 망치는 재미없는 사람의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만큼 매력 없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당신은 피터팬과 연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분노와 좌절감, 그리고 깊은 피로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처럼 혼란스럽거나 내가 미쳐가고 있다는 느낌은 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처럼 치밀하게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신 앞에서도 똑같이 유치하게 행동합니다. 남들 앞에서만 매력적인 사람으로 돌변하고 둘만 남았을 때 돌변하여 당신을 공격하는 나르시시스트의 계산된 행동과는 다릅니다. 그들의 분노 표출 방식 또한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수치심을 주거나 압도적인 분노를 터뜨리거나 침묵으로 상대를 고문하는 방식을 쓴다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마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사춘기 아이처럼 토라지거나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는 데 그칩니다. 정리하자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과의 관계는 당신을 지치고 짜증나게 만들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자존감을 짓밟으며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킵니다. 전자가 피곤함이라면 후자는 심리적 안전에 대한 위협입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나르시시즘 성향을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정서적 미성숙은 모든 나르시시즘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서적 미성숙이 나르시시즘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공감 능력이 있는 척, 성숙한 척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당신 앞에서 벗어 던짐으로써 당신에게 특별한 모멸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누구에게나 거의 동일하게 미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치밀한 계산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실체를 정확히 이름 붙이고 그 관계로부터 건강하게 벗어날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이든 파괴하는 것이든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 속에 머물러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언제나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여기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것과 나르시시즘, 이 둘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가 주는 강렬하고 부정적인 느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다른 표현들을 찾아 헤매곤 하죠. 까다로운 사람, 독선적인 사람, 변덕스러운 사람, 혼란스러운 사람, 눈치 없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런 수많은 꼬리표들을 붙여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정말로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야말로 그 사람의 모든 복잡하고 날카로운 면들을 가장 정확하게 담아내는 표현일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기적이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넘어선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문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서적 미성숙이라는 개념은 어떨까요? 이 말을 사용하면 나르시시즘이라는 무거운 주제가 조금은 더 부드럽고 이해하기 쉽게 느껴질까요? 마치 용서할 수 있는 작은 결함처럼 보이게 만들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의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누군가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비난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하기 위한 건강하고 전략적인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성향을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디까지 마음을 열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공감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제 주변에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너무나 상냥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성향을 알기에 그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지 않으려 의식적으로 조심합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제가 너무 기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속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의 삶에 적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한 정서적 안정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들과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이해 없이 그들을 너무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정서적 미성숙과 나르시시즘, 이 둘은 정말 다른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나르시시즘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 정서적 미성숙이라는 가벼운 용어 뒤에 숨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은 가벼운 수준에서부터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하나의 스펙트럼 위에 존재합니다. 스펙트럼의 가장 극단적인 끝에는 악성 나르시시즘이나 사이코패스와 같이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위험한 성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가벼운 쪽 끝에는 피상적이고 자기 인식이 부족하며 이기적인, 바로 우리가 흔히 정서적으로 미성숙하다고 부르는 행동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정서적 미성숙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은 나르시시즘 스펙트럼의 가벼운 형태를 지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서적 미성숙이 나르시시즘인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 미성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즘처럼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상 대화에서 더 폭넓게 사용되죠. 여기에는 청소년기의 미숙함, 유아적인 떼쓰기, 고등학생 수준의 뒷담화나 편가르기 같은 행동들이 포함됩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인내심이 부족하고 충동적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며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정서적 미성숙 그 자체에는 계산된 잔인함이나 교묘한 조종이 없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스라이팅조차도 상대방의 정신을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목적보다는 곤란한 상황을 어설프게 모면하려는 유치한 수단에 가깝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라거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와 같은 말들은 정교한 심리전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의 서툰 변명과 비슷합니다. 그들의 착취적인 행동 역시 교묘하지 않습니다. 콘서트 티켓을 얻거나 당신 집 수영장을 이용하고 싶어서 갑자기 친절하게 구는 것처럼 그 목적이 뻔히 보입니다. 감정적인 협박을 통해 상대를 철저히 이용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수준과는 거리가 멉니다. 배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배신은 충동적이고 유치하며 인생은 한 번뿐이야라는 식의 철없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의 배신은 훨씬 더 치밀하고 장기적이며 발각되었을 때조차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당신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둘 다 명백한 배신이지만 그 안에 담긴 악의의 깊이와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과의 관계는 괜찮은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가 정서적으로 미성숙하다면 당신은 자녀가 아닌 친구나 심지어 부모의 역할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부모화된 자녀라고 부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나이에 어른의 책임을 떠맡게 되는 것이죠. 8살짜리 아이가 5살 동생의 도시락을 챙기고 자기 학교 서류를 직접 작성하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는 마치 전쟁 후 가난했던 시절 혹은 IMF 외환위기 때 많은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빨리 철들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와도 겹쳐 보입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는 자녀의 힘든 상황에 공감하기는커녕 자신의 힘든 하루를 늘어놓으며 자녀와 경쟁하려 듭니다. 내가 힘든 게 뭐 있어? 내 하루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아? 와 같은 말을 서슴지 않죠. 그들은 자녀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자신과 시간을 보내주길 바랍니다. 마치 자신이 자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듯이요. 자녀가 이를 거부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의 친구들에게 부적절한 농담을 던지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 옷차림으로 자녀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건강한 경계선이 무너지고 그들은 당신과 동등한 경쟁 상대가 되려고 합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가 때로는 재미있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놀아주기도 하죠. 하지만 정작 자녀에게 필요한 규칙과 한계를 설정해주고 안정적인 보살핌을 제공하는 진짜 어른의 역할은 해내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자녀는 재미있는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어른스러운 보호자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감과 버려진 느낌을 동시에 경험하는 혼란스러운 트라우마 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의 경험과는 또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자녀는 끊임없는 규칙, 기대, 무시, 분노, 두려움, 경쟁심, 그리고 경계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가족의 규칙을 어기는 배신 행위처럼 여겨집니다. 정서적 미성숙은 연인 관계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천진난만하고 즉흥적인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고 공과금을 관리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아이를 키우는 등 현실적인 어른의 삶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악몽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게임에 몰두하고 충동적으로 돈을 쓰며 21살처럼 아무 걱정 없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파트너는 자연스럽게 잔소리하는 엄마나 아빠, 분위기를 망치는 재미없는 사람의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만큼 매력 없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당신은 피터팬과 연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분노와 좌절감, 그리고 깊은 피로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처럼 혼란스럽거나 내가 미쳐가고 있다는 느낌은 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처럼 치밀하게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신 앞에서도 똑같이 유치하게 행동합니다. 남들 앞에서만 매력적인 사람으로 돌변하고 둘만 남았을 때 돌변하여
당신을 공격하는 나르시시스트의 계산된 행동과는 다릅니다. 그들의 분노 표출 방식 또한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수치심을 주거나 압도적인 분노를 터뜨리거나 침묵으로 상대를 고문하는 방식을 쓴다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마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사춘기 아이처럼 토라지거나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는 데 그칩니다. 정리하자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과의 관계는 당신을 지치고 짜증나게 만들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자존감을 짓밟으며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킵니다. 전자가 피곤함이라면 후자는 심리적 안전에 대한 위협입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나르시시즘 성향을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정서적 미성숙은 모든 나르시시즘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서적 미성숙이 나르시시즘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공감 능력이 있는 척, 성숙한 척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당신 앞에서 벗어 던짐으로써 당신에게 특별한 모멸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누구에게나 거의 동일하게 미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치밀한 계산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실체를 정확히 이름 붙이고 그 관계로부터 건강하게 벗어날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이든 파괴하는 것이든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 속에 머물러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언제나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여기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것과 나르시시즘, 이 둘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가 주는 강렬하고 부정적인 느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다른 표현들을 찾아 헤매곤 하죠. 까다로운 사람, 독선적인 사람, 변덕스러운 사람, 혼란스러운 사람, 눈치 없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런 수많은 꼬리표들을 붙여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정말로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야말로 그 사람의 모든 복잡하고 날카로운 면들을 가장 정확하게 담아내는 표현일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기적이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넘어선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문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서적 미성숙이라는 개념은 어떨까요? 이 말을 사용하면 나르시시즘이라는 무거운 주제가 조금은 더 부드럽고 이해하기 쉽게 느껴질까요? 마치 용서할 수 있는 작은 결함처럼 보이게 만들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의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누군가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비난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하기 위한 건강하고 전략적인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성향을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디까지 마음을 열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공감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제 주변에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너무나 상냥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성향을 알기에 그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지 않으려
의식적으로 조심합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제가 너무 기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속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의 삶에 적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한 정서적 안정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들과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이해 없이 그들을 너무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정서적 미성숙과 나르시시즘, 이 둘은 정말 다른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나르시시즘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 정서적 미성숙이라는 가벼운 용어 뒤에 숨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은 가벼운 수준에서부터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하나의 스펙트럼 위에 존재합니다. 스펙트럼의 가장 극단적인 끝에는 악성 나르시시즘이나 사이코패스와 같이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위험한 성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가벼운 쪽 끝에는 피상적이고 자기 인식이 부족하며 이기적인 바로 우리가 흔히 정서적으로 미성숙하다고 부르는 행동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정서적 미성숙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은 나르시시즘 스펙트럼의 가벼운 형태를 지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서적 미성숙이 나르시시즘인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 미성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즘처럼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상 대화에서 더 폭넓게 사용되죠. 여기에는 청소년기의 미숙함, 유아적인 떼쓰기, 고등학생 수준의 뒷담화나 편가르기 같은 행동들이 포함됩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인내심이 부족하고 충동적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며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정서적 미성숙 그 자체에는 계산된 잔인함이나 교묘한 조종이 없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스라이팅조차도 상대방의 정신을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목적보다는 곤란한 상황을 어설프게 모면하려는 유치한 수단에 가깝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라거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와 같은 말들은 정교한 심리전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의 서툰 변명과 비슷합니다. 그들의 착취적인 행동 역시 교묘하지 않습니다. 콘서트 티켓을 얻거나 당신 집 수영장을 이용하고 싶어서 갑자기 친절하게 구는 것처럼 그 목적이 뻔히 보입니다. 감정적인 협박을 통해 상대를 철저히 이용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수준과는 거리가 멉니다. 배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배신은 충동적이고 유치하며 인생은 한 번뿐이야라는 식의 철없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의 배신은 훨씬 더 치밀하고 장기적이며 발각되었을 때조차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당신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둘 다 명백한 배신이지만 그 안에 담긴 악의의 깊이와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과의 관계는 괜찮은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가 정서적으로 미성숙하다면 당신은 자녀가 아닌 친구나 심지어 부모의 역할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부모화된 자녀라고 부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나이에 어른의 책임을 떠맡게 되는 것이죠. 8살짜리 아이가 5살 동생의 도시락을 챙기고 자기 학교 서류를 직접 작성하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는 마치 전쟁 후 가난했던 시절 혹은 IMF 외환위기 때 많은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빨리 철들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와도 겹쳐 보입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는 자녀의 힘든 상황에 공감하기는커녕 자신의 힘든 하루를 늘어놓으며 자녀와 경쟁하려 듭니다. 내가 힘든 게 뭐 있어? 내 하루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아? 와 같은 말을 서슴지 않죠. 그들은 자녀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자신과 시간을 보내주길 바랍니다. 마치 자신이 자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듯이요. 자녀가 이를 거부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의 친구들에게 부적절한 농담을 던지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 옷차림으로 자녀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건강한 경계선이 무너지고 그들은 당신과 동등한 경쟁 상대가 되려고 합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가 때로는 재미있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놀아주기도 하죠. 하지만 정작 자녀에게 필요한 규칙과 한계를 설정해주고 안정적인 보살핌을 제공하는 진짜 어른의 역할은 해내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자녀는 재미있는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어른스러운 보호자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감과 버려진 느낌을 동시에 경험하는 혼란스러운 트라우마 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의 경험과는 또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자녀는 끊임없는 규칙, 기대, 무시, 분노, 두려움, 경쟁심, 그리고 경계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가족의 규칙을 어기는 배신 행위처럼 여겨집니다. 정서적 미성숙은 연인 관계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천진난만하고 즉흥적인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고 공과금을 관리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아이를 키우는 등 현실적인 어른의 삶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악몽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게임에 몰두하고 충동적으로 돈을 쓰며 21살처럼 아무 걱정 없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파트너는 자연스럽게 잔소리하는 엄마나 아빠, 분위기를 망치는 재미없는 사람의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만큼 매력 없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당신은 피터팬과 연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분노와 좌절감, 그리고 깊은 피로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처럼 혼란스럽거나 내가 미쳐가고 있다는 느낌은 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처럼 치밀하게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신 앞에서도 똑같이 유치하게 행동합니다. 남들 앞에서만 매력적인 사람으로 돌변하고 둘만 남았을 때 돌변하여 당신을 공격하는 나르시시스트의 계산된 행동과는 다릅니다. 그들의 분노 표출 방식 또한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수치심을 주거나 압도적인 분노를 터뜨리거나 침묵으로 상대를 고문하는 방식을 쓴다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마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사춘기 아이처럼 토라지거나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는 데 그칩니다. 정리하자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과의 관계는 당신을 지치고 짜증나게 만들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자존감을 짓밟으며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킵니다. 전자가 피곤함이라면 후자는 심리적 안전에 대한 위협입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나르시시즘 성향을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정서적 미성숙은 모든 나르시시즘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서적 미성숙이 나르시시즘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공감 능력이 있는 척, 성숙한 척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당신 앞에서 벗어 던짐으로써 당신에게 특별한 모멸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누구에게나 거의 동일하게 미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치밀한 계산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실체를 정확히 이름 붙이고 그 관계로부터 건강하게 벗어날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이든 파괴하는 것이든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 속에 머물러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언제나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여기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것과 나르시시즘, 이 둘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가 주는 강렬하고 부정적인 느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다른 표현들을 찾아 헤매곤 하죠. 까다로운 사람, 독선적인 사람, 변덕스러운 사람, 혼란스러운 사람, 눈치 없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런 수많은 꼬리표들을 붙여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정말로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야말로 그 사람의 모든 복잡하고 날카로운 면들을 가장 정확하게 담아내는 표현일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기적이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넘어선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문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서적 미성숙이라는 개념은 어떨까요? 이 말을 사용하면 나르시시즘이라는 무거운 주제가 조금은 더 부드럽고 이해하기 쉽게 느껴질까요? 마치 용서할 수 있는 작은 결함처럼 보이게 만들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의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누군가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비난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하기 위한 건강하고 전략적인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성향을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디까지 마음을 열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공감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제 주변에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너무나 상냥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성향을 알기에 그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지 않으려 의식적으로 조심합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제가 너무 기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속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의 삶에 적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한 정서적 안정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들과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이해 없이 그들을 너무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정서적 미성숙과 나르시시즘, 이 둘은 정말 다른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나르시시즘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 정서적 미성숙이라는 가벼운 용어 뒤에 숨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은 가벼운 수준에서부터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하나의 스펙트럼 위에 존재합니다. 스펙트럼의 가장 극단적인 끝에는
악성 나르시시즘이나 사이코패스와 같이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위험한 성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가벼운 쪽 끝에는 피상적이고 자기 인식이 부족하며 이기적인 바로 우리가 흔히 정서적으로 미성숙하다고 부르는 행동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정서적 미성숙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은 나르시시즘 스펙트럼의 가벼운 형태를 지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서적 미성숙이 나르시시즘인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 미성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즘처럼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상 대화에서 더 폭넓게 사용되죠. 여기에는 청소년기의 미숙함, 유아적인 떼쓰기, 고등학생 수준의 뒷담화나 편가르기 같은 행동들이 포함됩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인내심이 부족하고 충동적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며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정서적 미성숙 그 자체에는 계산된 잔인함이나 교묘한 조종이 없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스라이팅조차도 상대방의 정신을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목적보다는 곤란한 상황을 어설프게 모면하려는 유치한 수단에 가깝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라거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와 같은 말들은 정교한 심리전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의 서툰 변명과 비슷합니다. 그들의 착취적인 행동 역시 교묘하지 않습니다. 콘서트 티켓을 얻거나 당신 집 수영장을 이용하고 싶어서 갑자기 친절하게 구는 것처럼 그 목적이 뻔히 보입니다. 감정적인 협박을 통해 상대를 철저히 이용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수준과는 거리가 멉니다. 배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배신은 충동적이고 유치하며 인생은 한 번뿐이야라는 식의 철없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의 배신은 훨씬 더 치밀하고 장기적이며 발각되었을 때조차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당신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둘 다 명백한 배신이지만 그 안에 담긴 악의의 깊이와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과의 관계는 괜찮은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가 정서적으로 미성숙하다면 당신은 자녀가 아닌 친구나 심지어 부모의 역할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부모화된 자녀라고 부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나이에 어른의 책임을 떠맡게 되는 것이죠. 8살짜리 아이가 5살 동생의 도시락을 챙기고 자기 학교 서류를 직접 작성하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는 마치 전쟁 후 가난했던 시절 혹은 IMF 외환위기 때 많은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빨리 철들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와도 겹쳐 보입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는 자녀의 힘든 상황에 공감하기는커녕 자신의 힘든 하루를 늘어놓으며 자녀와 경쟁하려 듭니다. 내가 힘든 게 뭐 있어? 내 하루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아? 와 같은 말을 서슴지 않죠. 그들은 자녀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자신과 시간을 보내주길 바랍니다. 마치 자신이 자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듯이요. 자녀가 이를 거부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의 친구들에게 부적절한 농담을 던지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 옷차림으로 자녀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건강한 경계선이 무너지고 그들은 당신과 동등한 경쟁 상대가 되려고 합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가 때로는 재미있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놀아주기도 하죠. 하지만 정작 자녀에게 필요한 규칙과 한계를 설정해주고
안정적인 보살핌을 제공하는 진짜 어른의 역할은 해내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자녀는 재미있는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어른스러운 보호자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감과 버려진 느낌을 동시에 경험하는 혼란스러운 트라우마 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의 경험과는 또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자녀는 끊임없는 규칙, 기대, 무시, 분노, 두려움, 경쟁심, 그리고 경계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가족의 규칙을 어기는 배신 행위처럼 여겨집니다. 정서적 미성숙은 연인 관계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천진난만하고 즉흥적인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고 공과금을 관리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아이를 키우는 등 현실적인 어른의 삶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악몽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게임에 몰두하고 충동적으로 돈을 쓰며 21살처럼 아무 걱정 없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파트너는 자연스럽게 잔소리하는 엄마나 아빠, 분위기를 망치는 재미없는 사람의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만큼 매력 없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당신은 피터팬과 연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분노와 좌절감, 그리고 깊은 피로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처럼 혼란스럽거나 내가 미쳐가고 있다는 느낌은 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처럼 치밀하게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신 앞에서도 똑같이 유치하게 행동합니다. 남들 앞에서만 매력적인 사람으로 돌변하고 둘만 남았을 때 돌변하여 당신을 공격하는 나르시시스트의 계산된 행동과는 다릅니다. 그들의 분노 표출 방식 또한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수치심을 주거나 압도적인 분노를 터뜨리거나 침묵으로 상대를 고문하는 방식을 쓴다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마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사춘기 아이처럼 토라지거나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는 데 그칩니다. 정리하자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과의 관계는 당신을 지치고 짜증나게 만들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자존감을 짓밟으며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킵니다. 전자가 피곤함이라면 후자는 심리적 안전에 대한 위협입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나르시시즘 성향을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정서적 미성숙은 모든 나르시시즘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서적 미성숙이 나르시시즘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공감 능력이 있는 척, 성숙한 척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당신 앞에서 벗어 던짐으로써 당신에게 특별한 모멸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누구에게나 거의 동일하게 미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치밀한 계산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실체를 정확히 이름 붙이고 그 관계로부터 건강하게 벗어날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이든 파괴하는 것이든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 속에 머물러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언제나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여기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것과 나르시시즘, 이 둘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가 주는 강렬하고 부정적인 느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다른 표현들을 찾아 헤매곤 하죠. 까다로운 사람, 독선적인 사람, 변덕스러운 사람, 혼란스러운 사람, 눈치 없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런 수많은 꼬리표들을 붙여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정말로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야말로 그 사람의 모든 복잡하고 날카로운 면들을 가장 정확하게 담아내는 표현일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기적이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넘어선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문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서적 미성숙이라는 개념은 어떨까요? 이 말을 사용하면 나르시시즘이라는 무거운 주제가 조금은 더 부드럽고 이해하기 쉽게 느껴질까요? 마치 용서할 수 있는 작은 결함처럼 보이게 만들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의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누군가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비난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하기 위한 건강하고 전략적인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성향을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디까지 마음을 열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공감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제 주변에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너무나 상냥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성향을 알기에 그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지 않으려 의식적으로 조심합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제가 너무 기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속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의 삶에 적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한 정서적 안정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들과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이해 없이 그들을 너무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정서적 미성숙과 나르시시즘, 이 둘은 정말 다른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나르시시즘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 정서적 미성숙이라는 가벼운 용어 뒤에 숨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은 가벼운 수준에서부터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하나의 스펙트럼 위에 존재합니다. 스펙트럼의 가장 극단적인 끝에는 악성 나르시시즘이나 사이코패스와 같이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위험한 성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가벼운 쪽 끝에는 피상적이고 자기 인식이 부족하며 이기적인, 바로 우리가 흔히 정서적으로 미성숙하다고 부르는 행동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정서적 미성숙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은 나르시시즘 스펙트럼의 가벼운 형태를 지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서적 미성숙이 나르시시즘인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 미성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즘처럼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상 대화에서 더 폭넓게 사용되죠. 여기에는 청소년기의 미숙함, 유아적인 떼쓰기, 고등학생 수준의 뒷담화나 편가르기 같은 행동들이 포함됩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인내심이 부족하고 충동적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며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정서적 미성숙 그 자체에는 계산된 잔인함이나 교묘한 조종이 없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스라이팅조차도 상대방의 정신을 파괴하려는